이번엔 반대로 이제 좀 되게 불쌍한, 오히려 인간 때문에 고난을 겪는 그런 동물을 찍어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일요일 아침마다 그 TV 동물농장을 SBS TV 동물농장을 매주 보면서 그 프로를 보면 항상 그 인간과 동물의 여러 가지, 심지어 자질구레한 감정들까지 되게 잘 묘사가 되는 프로. 인간과 동물의 관계에 관심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질문하시는 거 왜 하필 돼지인가? 사실 이런 걸 보면 동물에 대한 두 가지 입장이 나오잖아요. 친구, 가족, 애완동물, 가족으로서의 동물과 음식으로서의 동물이 있는데 그 두 가지가 이제 우리가 동물을 보는 두 가지 가치인데 돼지만큼 우리가 음식으로 생각하는 동물이 있을까? 실제 돼지는 사실 되게 지능지수도 없고 진돗개보다 IQ가 높다고 그러거든요. 머리도 좋고 되게 섬세한 동물인데 우리는 사실 돼지를 보면 항상 순대, 소시지 이런 간, 천엽 넣어주세요. 그러니까 그런 음식으로 보는 관점이 너무 강하잖아요. 돼지 입장이라면 내가 돼지랑 얼마나 먹으라고. 나는 사실 훨씬 델리케이트한 동물인데 옥자라는 캐릭터가 가장 순하고 순둥이지만 또 정말 억울한, 인간에 의해서 순환을 겪는 동물이라고 생각했을 때 자연스럽게 그 돼지로 갈 수밖에 없었고, 친숙하면서도 가장 어떻게 보면 코믹하고 웃기게 생겼으면서도 가장 슬픈 동물이 아닐까, 이렇게 추가를 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추가적으로 한편으로 거기에 관해서 여쭤본다면 이제 이름에 관한 부분일 텐데요. 실은 이 영화를 보면서 감독님 팬들이라면 플란다스의 개에 그 개 이름을 떠올리게 돼 있습니다. 플란다스의 개에서 개 이름이 순자였거든요. 이번 영화에서는 돼지도 옥자고, 아더에서 김혜자 씨가 맡은 배우들이 이름이 안 나오죠. 이름이 직접 화면하지는 않는데 심지어 배우 이름이 해자입니다. 감독님께서 이렇게 옥자, 순자, 해자 이렇게 나오게 되는 이런 네이밍을 계속 하시는 이유가 있다면? 우연히 식당에서 저기 아수가 김성수 감독님을 뵀는데 본 감독 제 어머님 이름이네 옥자. 감독님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제 솔직히 말하면 이제 우리 어머님 세대들 이름이잖아요. 우리 여기 계신 이중에 혹시 옥자 계신가요? 계시죠? 그런 연령대가 사실 뭐 우리 선생님 세대나 저희 어머님 세대 중에 옥자, 명자, 순자, 공자 많잖아요. 순자, 일제 시대 잔재이기도 하죠. 그 잔자 돌림이. 가장 좀 옛날스럽고 촌스럽고 그런 이름을 사실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런 이름을 오히려 이 글로벌 기업의 어떤 슈퍼데이지에 붙이고 싶었고, 안서연 양도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왜 제 이름이 왜 기자예요? 잔자 돌림을 하려고 했던 건 사실인데 그거는 서연 양한테 되게 간단하게 설명을 했어요. 아, 그건 희봉의 만행이다. 선생님의 극중 이름이 희봉이에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그래서 할아버지의 만행이다. 옥자, 미자 다 할아버지가 붙이는. 그래서 이 선생님께서 연기하시는 극 중에 할아버지라는 인물이 이제 어떤 한치의 인물일까 짐작해 볼 수 있는 그런 식의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로님의 영화를 보는 큰 재미 중에 하나가 그 속에 등장하는 웨이버 선생님을 보는 것이 가장 즐거움입니다. 첫 영화 때도 그랬었고요. 항상 그 영화마다 다른 영화에서 참 좋게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우리로님 영화에 나오게 되면 변희봉 선생님 정말 쉬운 작가를 하시잖아요. 이 영화에서 한번 생기셨을 텐데요. 변 선생님께서는 벌써 6편째 우리로님의 영화에 출연하고 계시고, 이번 영화를 실제로 출연해서 한국 영화제까지 가서 레드카펫까지 다니셨어요. 어떠셨습니까? 이번 영화에 출연하신 경험. 제가 한국까지 갔다 왔어요. 상상이 안 됐습니다. 그 사람의 일이 다 있어요. 저는 생각처럼 간을 갔는데 가서 정말 세계 스타들 속에서 안고 근데 하나 없어진 것은 영화를 보셨으니까 알지만 그 꾀재재하고 냄새나는 의상을 입고 산 속에서 촬영을 했어요.
지금도 옷을 갈아입고 외국 배우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관리에서 비싼 양복이 아닌데 한번 입고 나갔더니 다 놀랬더라. 안 놀래는 사람이 없어요. 저는 보고. 그런데 뭘 입고 하는 영화를 별로 못 해봤습니다. 이제 기회 있으시면 어쨌든 지금 제가 간디에서 얘기가 한 70도 기분 공감이 이렇게 하나도 지켰다고 앞으로 열심히 해서 그 70도 기운 나무를 고목을 옆구리에서 싹이 타서 올라오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봐주십시오. 한예에서 더스틴 호프만을 만나셨어요. 그 노아 바움하고 감독 팀하고 같이 식사할 일이 생겼는데 그 영화에서 선생님도 팬이시고 더스틴 호프만도 이제 목자를 못 보았는데 괴물을 보셨어요. 그래서 서로 반갑게 인사하셨는데 그 두 분의 만나는 모습, 약수하시는 모습 옆에서 되게 기분이 좋아요. 제가 영화 장면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요. 최우식 씨한테 여쭤볼 게 참 많은데 일단 물어보고 싶은 건 이쪽으로 해주시고요. 이제 영화 찍기 전에 제가 목자 덕분에 제 면허 한 3-4개가 들어왔어요. 원래 처음에는 제가 이제 몰아내는 트럭이 종류가 이제 바뀌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가지고 2개를 받았습니다. 이쪽으로 들어오고 인증하십니다. 1조 대형이랑요. 이쪽 돼요. 특수 트레일. 네. 굉장히 비싸고 되셨군요. 네. 그래서 이제 연기가 이제 안 될 때는 스텝을 하셔도 되겠죠. 예. 사실 뭐 영화에서 스틸러를 평가 골라라도 최우식 씨 아닌가 싶은 어떻게 보면 분량이 사실 많지가 않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화 보고 나서 그렇게 보면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최우식 씨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어요. 영화에서 아주 시크한 이렇게 시크할 수 없는 그런 캐릭터를 연기하셨는데 시나리오를 갖고 배우 더군다나 봉준호 감독님의 영화에 출연한다는 게 굉장히 떨리는 기분 좋은 일이었을 텐데 마음가짐 같은 게 어떠셨는지. 정말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도 떨릴 정도로 그 시나리오를 받았을 때는 정말 더 말도 안 나왔어요. 왜냐면 처음으로 받아본 대본 형태였기 때문에 한쪽은 영어, 한쪽은 한국말 이렇게 돼 있으니까 뭐 앞에는 또 되게 서류 같이 돼 있고 또 제가 항상 읽던 그런 대본처럼 또 한쪽에는 또 돼 있고 그래서 되게 엄청난 부담감이 있었지만 그래도 감독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서 정말 너무 어떤 뜻인가요? 예전부터 봐왔던 이제 작품들이 다 이렇게 이렇게 조금 나오고 제가 연기를 못해도 많이 이렇게 해주시고 정말 잘한 것 같아요. 네, 뭐 영화 거인에서 최우식 씨 워낙 훌륭히 있어도 희찬하게 있어도 굉장히 유명한 역할을 했는데 영화에서 정말 반짝거린다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봉준호 감독님